임신한 여성들이 특정 음식물을 회피하거나 구역질을 하고 심지어 구토까지 경험하는 현상을 우리는 입덧, nausea, vomiting in pregnanc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산모가 임신 중 3개월 동안 겪는 현상인데 그런 반응을 경험하는 여성의 비율은 약 70에서 80% 정도로 추정되며 입덧을 정의하는 데에 구역질뿐만 아니라 임신 전후로 특정 음식물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사항을 추가한다면 거의 모든 여성이 3개월 동안 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입덧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임신으로 인한 산모의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산모는 왜 임신을 하게 되면 스스로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나 이것으로 인해 어째서 산모가 구역감과 같은 불쾌를 느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가 왜 폭력성의 증가나 성욕 감소 등의 흔한 형태가 아니라 하필이면 구역질을 하거나 특정 음식을 혐오하는 등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가를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임신을 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할 텐데 입덧은 산모의 호르몬이 오히려 산모의 영양분 섭취를 방해함으로써 왜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미국의 생물학자 마지 프로핏은 태아 보호가설을 제시합니다. 우선 여성들이 임신 후 기피하게 되는 음식물들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대부분 미생물이나 기생충이 살기 좋은 음식 또는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설에 따르면 입덧이란 산모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는 독소 또는 기형 유발 물질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진화한 하나의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육류는 세균의 분해작용으로 독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과나 오렌지, 바나나, 감자, 샐러리 등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많은 음식에는 약한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념으로 쓰이는 후춧가루에는 발암물질이자 돌연변이 유발물질인 사프롤이 들어있죠. 이것을 일반적인 인간이 섭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향균작용으로 인해 신체에 이로울 수 있지만 아직 신체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매우 작은 태아의 경우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장기들의 발달로 해독 작용을 수행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책을 진화시켰지만 수정된 지 얼마 안 된 태아가 간과 같은 독소를 처리하는 대응책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산모가 무심결에 섭취하는 식물성 독소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산부가 태아를 보호하고자 평소에는 별 문제없이 섭취하던 미약한 독소가 들어간 특정 음식들에 갑자기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구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산모는 독소를 포함한 음식에 1차적으로 거부감을 느낌으로써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지만 그러한 음식을 섭취한 경우 구토를 함으로 인해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독소가 산모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임신을 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 참여자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커피나 차 또는 특정 야채나 육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음식에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은 발암 물질을 조금이라도 포함한 튀김이나 바비큐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을 했고 일반 사람들조차 혐오스러워하는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간 여성들도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소를 포함하지 않은 빵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여자는 400명 중 3명뿐이었고 곡류에 대한 거부감을 보고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몇 전통사회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7개의 부족에서 입덧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냈는데 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육류가 아닌 옥수수를 기본 베이스로 한 야채를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옥수수는 식물성 화학물질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입덧을 하는 산모들은 임신 중 태아의 심장, 폐, 간 등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고 있을 때 증상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시기는 임신 6에서 18주 사이로 태아가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뒷받침되려면 결정적으로 입덧의 유무에 따른 임신과 출산 성공률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선 입덧을 하며 토한 적이 많은 여성은 속이 메스껍기만 했던 여성보다 유산 가능성이 낮았으며 조사 결과 첫 3개월 동안 입덧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는 입덧을 경험한 여자보다 자연 유산할 확률이 약 3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자 3,853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는 입덧을 경험한 여자 중 자연 유산을 한 비율은 3.8%였지만 입덧을 경험하지 않은 여자 중에서는 10.4%로 마찬가지로 입덧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유산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아에게 해로운 물질이 전달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생물학자 마지 프로핏의 태아 보호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